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간 증시가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 부분의 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내려갔던 부분이 이게 A, B, C로 해서 올라가는 조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단 나스닥은 여기 고점을 일단 넘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할 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오늘 코스피 한 0.8%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0.5%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오늘 한 외국인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한 4,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6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결국 순매도로 좀 돌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5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그런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숏 포지션이 좀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롱 포지션이 좀 있던 부분이 거의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그냥 뉴트럴한 그런 포지션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9월 선문 만기 후로부터 개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외국인은 아직은 좀 순매도기는 하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매수로 돌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 중기적인 추세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도 외국인이 조금 현물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긴 시결로 봤을 땐 여전히 수급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래서 16.9조 정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좀 추가했던 부분이 있다면 전에 했던 거를 그냥 여기 시트에다가 옮겼습니다. 파랑 색깔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고, 그거를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게 이 보라 색깔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인데, 간단하게 그냥 이제 높으면은 삼성전자가 저평가고, 높을 때 저평가 주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을 때 부분이 이제 주가가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고, 여기서도 이제 횡보하고, 여기서도 그냥 횡보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고평가 영역인 거는 특별히 이상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좀 고평가긴 하고요. 보시면 이때나. 근데 이제 이게 굳이 수급 차트에 제가 좀 넣어놨던 거는 이 연두 색깔이랑 보라 색깔이랑 이 외국인 선물 수급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역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하는 건데, 이거랑 이 보라 색깔 보시면 거의 수급이 똑같죠? 근데 지금이 좀 다르단 말이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가지 않을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점점 싸지고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수급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수급과 밸류에이션 상으로 예측을 이제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쪽을 이제 지수 쪽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갭 봤을 때도 최근에 좀 금리가 빠지는 게 가장 좀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일드갭이 좀 상승한 부분은 있고요.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레벨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긴 시결로 봐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전보단 조금 나아졌지만 금리가 빠져서 여전히 비싼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이게 좀 수식이 걸린 게 조금 오류가 났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보면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싸지 보이지만 살짝 금리가 빠져서 최근에 조금 더 나아져 보이긴 한다. 근데 이제 여전히 너무나 비싸다라고는 보여주고요. S&P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높죠, 사실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 금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쪽인데 미국 쪽 얘기를 그때 드렸었죠. 이게 명목 금리가 BI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 실질의 합인데 실질 금리의 합인데 BEI가 거의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 대비해서 그대로죠 거의. 근데 이번 금리 상승이 결국 실질 금리가 반등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이제 빠질 거다라고 보면은 결국 이 BI는 뭐 안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빠지지도 않겠죠. 물가가 뭐 0%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2% 수준에서 수렴한다라고 치면은 결국 이 실질 금리가 내려야 된다는 건데 실질 금리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통화량과의 영향을 사실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QE를 할 때 통화량이 증가가 되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이제 QT가 되니까 사실 실질금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향후에 계속 QT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총자산 대비 GDP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사실 QT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줄이진 못할 거란 말이죠. 결국은 계속 한다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쉽게 빠지진 않고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명목금리가 빠진다? 제가 실질금리가 지금 하락하면서 이게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EI가 솔직히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BEI가 내려가는 것보다 지금 실질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긴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날릴 건 날리고 SBB든 뭐든 날릴 건 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뭐 총선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PF든 뭐든 지금 끝까지 일단 좀 끌고 가보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영원히 끌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질 금리가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가능할까의 문제인 거죠.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BEI가 그냥 높아서 요게 내려온다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 금리가 더 내려가기도 어렵고 이건 사실 올라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증시의 반등이 금리가 내려가는 거였었는데 뭐 쉽지 않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금리적인 측면이 뭐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뭐 사실 PIR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은 오히려 전고점을 넘었고요. 상당히 고평가인 상황이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실질 인플레이션으로 감안해서 주택가격과 사업용 부동산을 보더라도 뭐 상당히 여전히 비싸 보이는 구간이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뭐 계속 저는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유동성 쪽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난주 대비해서 증시가 이제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건데요. 왜냐면 사후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게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된 거겠죠. 한 628억 달러 정도 지준금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왜 증가했을까라고 하면 결국 TGA 재무부 일반 자금이 재정정책이 집행이 됐다는 거죠. 줄어들었다는 거가 328억 달러 정도가 재정정책이 집행이 되면서 돈이 도는 그런 승수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돈은 다 어디서 왔는가? 결국 RRP에서 왔다. 단기금융시장에 있는 돈을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나와서 결국은 TGA로 흘러서 지준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총 자산은 그래도 한 45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RRP가 계속 감소가 되고 지준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점점 줄다 보면은 이 지준도 결국은 줄여야 되겠죠? 이제 그때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나타날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아직은 아니지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엔 나타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보시면은 뭐 결국 총자산 대비 GDP가 뭐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결국 QT가 지금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QT가 되는 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가 총자산 대비 GDP랑 연동이 될 텐데요. 결국 지준 대비 RRP가 약 한 10%까지 하락하던가 이 친구가 거의 한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던가, 아니 이 친구가 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근데 결국 이게 갈 때까지 가면서 이 RRP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준에 대비해서. 뭐 지금은 이제 RRP가 좀 완충작용을 해서 좀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뭐 결국 RRP도 계속 줄어가면서 이제 좀 그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M2 대비해서 GDP나 총자산 대비 GDP라고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높은 구간임에는 뭐 정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얘가 내려가면서 이제 금융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아져서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뭐 사실 내려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ECB도 그렇고 뭐 금리를 인한다, 이제 뭐 일본은 뭐 아닙니다만 올릴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물가가 쉽게 그렇게 빠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본만 봐도 그렇고요. 이게 물가가 그냥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좋겠지만 이게 여기서 스테이를 한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사실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거 이때보다 빠진 거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2%까지 쭉 가냐?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재정 정책이 결국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는 계속해서 뭐 좀 빠지고 있는 추세고 빠질 거라고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뭐 사실 주가도 올라갈 거라고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 금리는 일단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롱 추세고,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포지션이고, 금은 조금 중립적인 상황이고, WTI는 좀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 증시 쪽은 추세였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요 벌린저 상단을 타다가 결국 이탈이 됐는데 이제 또 다시 벌어졌잖아요. 벌어지고 모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RSI를 봐도 그렇고 슬슬 좀 단기 바닥에 왔다. 이제 그런 느낌은 들고요. 국고 3년도, 국고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지고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볼린저가 아니라 RSI 30 밑으로 내려왔고 뭐 거의 바닥에 다 온 게 아닌가 뭐 싶은 수준까지 왔고요. 미국채까지는 완벽하게 벌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기도 뭐 결국 RSI도 내려오고, 근데 조금 뭐 여긴 더 내려갈 수는 있긴 하겠네요. 사실 우리나라 쪽이 조금 더 과하게 내렸다라는 거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달러 원도 벌어지고 모이고 뭐 RSI도 거의 뭐 30 밑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근처까지 왔으니까 뭐 요 정도면 이제 슬슬 반등할 때도 거의 다 와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립적인 포지션이긴 하죠. 기술적으로 봐도 이거 좀 애매하다. 요거는 그렇게 보여지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모였다가 다시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RSI도 30 정도 근처에서 올라가고 해서 이것도 좀 상방으로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삼장 같은 경우에는 모여 있고 벌어져 있고 RSI도 70 근처니까 이제 슬슬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치고요.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모이고 벌어지고 70 넘었고 RSI 한 거 보면 뭐 슬슬 이제 고점이 다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도 모이고 벌어지고 70 넘었고 하기 때문에 뭐 거의 고점이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일 선까지도 다 넘어 있고 벌어져 있다라고 치면은 뭐 이 정도면 이견 없이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추세 자체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지수 쪽 살펴보면은
여기도 뭐 일단 다 롱 추세죠. 지금은 당연히 최근에 워낙 강하게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뭐 다 롱 추세에도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그냥 추세의 힘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은 확실히 롱 추세다. 이게 지금 위로가 있는 게 롱 추세기 때문에 롱 추세고, 여기도 롱 추세다. 추세적으로는 뭐 다 롱 추세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만 조금 롱 추세가 살짝 더 약한 편이 있다. 이 정도고요. 뭐 나스닥 현물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200일 넘어가 있고, 여기도 거의 뭐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근처고 뭐 벌어져 있고 해서 RSI도 뭐 70 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슬슬 여긴 또 내려올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120분봉으로 봤을 때 모여 있고 내려가고 벌어져 있고 하면은 슬슬 RSI도 그렇고 좀 조심하실 때가 여기도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봉상으로 봐도 모이고, 아직 여기 다 모이진 않았고 여기도 대신 여기 또 벌어지고 해서 슬슬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70도 넘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냥 일봉이랑 나스닥 일봉이랑 뭐 거의 RSI를 봐도 그렇고 슬슬 단기 고점에 오지 않았나. 뭐 단기 고점에 그냥 고점에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 120분봉 보더라도 거의 모여 있고 벌어지고 여기도 70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슬슬 다 온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코스닥 120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뭐 코스피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뭐 이것도 좀 하방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추세를 그어봐도 그렇고. 근데 뭐 추세가 여기는 아주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일봉 추세는 뭐 아주 명확하진 않고, RSI도 일봉 추세로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이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차트 쪽 살펴보면은 뭐 거의 다 나머지는 설명드린 것 같고, 뭐 보시면은 일단 뭐 지금의 반등이 나스닥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이제 1, 2, 3, 4, 5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까지 A, B, C 사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A가 좀 높게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A만큼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뭐 사실 더 가도 이상할 거는 뭐 없긴 합니다. 여기 넘지 않는 선에서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냥 기간도 그렇고 뭐 슬슬 A, B, C 모양도 거의 다 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좀 끝나 보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정도 생각은 들고요. 뭐 기간을 봐도 이제 기간이 한 26.7% 정도는 되돌렸고, 기간으로 봤을 때 조정폭은 692, 68% 거의 넘게 되돌렸기 때문에 뭐 슬슬 되돌림도 길이나 이제 폭이나 뭐 다 채워진 게 아닌가,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다 되돌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기간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더 추세가 애매하긴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1, 2, 3, 4, 5로 보는 게 뭐 사실 모양이 제일 깔끔해 보이고 뭐 사실 더 명확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냥 하락 추세로 그어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뚝뚝뚝뚝뚝 가면서 여기서 하락 추세는 사실 끝이 났고, 이게 1, 2, 3, 4, 5로 그 다음에 이제 A, 그 다음에 B, C 해서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로 보는 게 제일 좀 맞지 않을까, 1, 2, 3, 4, 5로 싶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1이랑 4랑 좀 많이 겹쳐가지고 이게 딱 100%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1이라고 쳤을 때 요 4가 그럼 1, 2, 3, 4. 근데 여기 또 겹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좀 잘 겹치긴 해가지고 이거 뭐 겹치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냥 나스닥이 넘어간 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게 1, 2, 3, 4, 5로 봐서 여기를 그냥 살짝 뭐 넘어가는 정도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든, 뭐 그 두 가지 정도가 지금은 경우의 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뭐 채널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전에 이제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단 쪽에서 채널링을 했을 때 뭐 생각보다 거의 다 맞았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전 더 높지 않을까. 그냥 이제 나스닥이 뭐 그냥 수급적인 측면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넘은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뭐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도 뭐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뭐 요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S&P도 이제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슬슬 다 다이도 다였거든요. 뭐 그래서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다우로 봐도 그냥 이제 A, B, C 나오고 1, 2, 3, 4, 5, 1 그 다음 그냥 A, B, C 이 정도 지금 반등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제 코인도 여기가 이제 그냥 고점일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 구름대 안에서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이 뚫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넘지 않는 수준에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뭐 RSI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또 니케이도 또 넘어서긴 했어요. 이게 사실 니케이랑 나스닥이 좀 넘어서긴 했는데 뭘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근거가 살짝 약해진 측면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나스닥하고 니케이만 봤을 때는. 근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매크로 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사실 더 가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단기 상승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 금리가 내려간다고 베팅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는 않는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큰 게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2파 정도 반등에 더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계속 조성 정도 추세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그냥 조용한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까지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30 정도로 거의 오고 구름 이제 200일 분봉까지도 와가지고 뭐 슬슬 반등할 때도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달러 원도 그렇고 슬슬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요.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볼린저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계속 타고 가야 되거든요. 사실 상승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과연 이 벌어진 이 볼린저를 계속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반등 보여줄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 일단 기준선 전환선 역전돼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반등 보일 그 정도 모양새지 않을까. RSI를 봐도 그렇고 뭐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정도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차트는 볼까요 한번. 애플도 그냥 볼린저 제외하고 살펴보면은 그냥 여기까지 한번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상승 정도지 않을까. 근데 RSI를 봐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뭐 저는 슬슬 거의 고점에 다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뭐 사실 딱 완벽한 이제 고점과 저점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바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적어도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추세 상승, 금리 빠지면서 추세 상승하기에는 이 실질 금리가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고 결국은 QT도 계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과연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계속 자산 늘릴 수는 없고 결국은 줄여가는 추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BOJ도 지금까지는 계속 늘었지만 이제 ECB 같은 걸 좀 잘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해서 좀 인위적으로 좀 막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결국은 터진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그냥 제 생각에 중국 쪽이 결국은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승수가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 쪽에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확률이 제일 높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떤 이유로든 중국 쪽에서 좀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